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주택 거래량을 발표했는데요. 총 12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작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활, 기대감과 함께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주택 거래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죠. 작년 부동산 시장을 거울 삼아서 올해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부동산 가이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열려 있고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저희가 이 월요일 생생부동산 클리닉에서 부동산 시장의 핫 키워드를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준비한 핫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위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극심한 전세난과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서 수도권 지역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연초부터 다세대 주택의 입주 폭탄으로 시장이 휘청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주택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거래 풍년이었던 지난해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2006년과 2014년 거래량은 뛰어넘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감정원이 전망한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위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이 다세대 주택과 연립의 전성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작년에 많은 이런 건설물들이 생겨났었는데 그 때문에 올해부터 입주 폭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자, 일단 계속 이제 전세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새 거에 대한 주택에 대한 어떤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당연히 이제 분양 시장인 아파트 네. 그리고 새로 이제 분양되고 있는 그 다세대 빌라죠. 우리가 네. 통칭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 대한 그 연립 그 다세대에 대한 연간 준공하고 있는 이제 물량 추이를 보니까요. 작년만 해도 81,400세 정도가 되고요. 쭉 해서 2012년부터 이렇게 4년을 통틀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7만 가구가 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조금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5만 정도 그쳤다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네. 어쨌든 이것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에 의한 이제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공급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가격이 상승했던 기류에서 네. 조금 이렇게 정체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뭐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지금 거래되고 있는 분양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지금 뭐 한 1,000에서 2,000 상대 낮춰진 상태에서 분양될 정도로 여기저기 공급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이게,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빌라에 대한 그 기대 가치는 높을 듯 하지만은, 네.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못 미치는 게 주거 형태가 빌라거든요. 네. 근데 빌라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뚝딱 짓고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원활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상 2, 3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네.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렇게 전세금이 높아진 상태에서 주택을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그 빌라가 딱인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러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아예 좀 거래를 하지 말거나 네. 좀 이렇게 투자 가치 측면으로 안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고요. 네. 예, 지금 이렇게 붉어진 모양새 중에서 좀 가격이 약간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는 곳이 이제 특히나 네. 이제 서울 외곽 정도에 위치한 3룸 같은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그 원룸, 투룸, 쓰리룸으로 이렇게 가면서요.
아무래도 건축비가 이제 작을 평형에 대한 그 격실을 많이 배치할 때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리룸을 공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런 빌라 쓰리룸하고 또 근처에 이제 뭐 네. 투룸이나 쓰리룸의 아파트하고 가격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은 네. 지금 당장에 굳이 그렇게 매입하려는 경향이 없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이 정체되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좀 들여다 본다면 아무래도 이걸 피해서 좀 서울시라도 또 수도권 각 그 시까지의 도심권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과 편차가 심한 곳 네. 그리고 투룸이라든지 쓰리룸도 뭐 또 공급량이 좀 많지 않다 그러면 적절하겠지만 뭐 투룸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매입했을 때 굉장히 조금 유리하게 집가 상승에 힘입은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항상 어디를 가나 계속해서 그런 공급량이 많을 것이냐 많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눈여겨봤다가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매입을 한다. 이거를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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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거는 뭐든지 이제 시장에 그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따지기 전에요. 똑같이 이렇게 다세대 빌라라도요. 차별화 될 수밖에 없는 시장.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빌라라는 말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투자 측면에서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고급 빌라는 또 굉장한 또 좋은 투자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물건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물건을 눈독 들여놨다가 이것에 대한 마땅한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감정원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우리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꽤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감정원의 보고서는 이와는 약간은 다른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2006년, 2014년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나 봐요. 자, 일단은 한국감정원에 네. 대한 발표 내용이 왜 소중하냐면 그래도 가장 그 객관성 있게 현실적인 그 부분으로 이렇게 수치를 내놓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016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치 요약했을 때 네. 좀 가장 그 신뢰도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건데요. 어쨌든 2016년에 대한 전망으로 본다면은 2015년이나 14년보다는 매매 가격 변동률이 좀 작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세 가지 악재를 작년에 안고 왔거든요. 이제 너무 많은 공급량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네. 공급에 대한 너무 공급 과잉이라는 네. 부분하고요. 또 이게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네. 규제라는 부분하고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도 좀 금리 인상이 될 것 아니냐라는 세 가지 악재를 안고 지금 2016년을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심리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택들 아예 거래도 안 되고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치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자들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요약을 내놨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 거래가 조금 충분히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에 그 변동률로 본다면 일단 작년보다는 굉장히 좀 작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2014년보다는 많다는 거. 그러니까 변동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뭐 한 대략 한 9% 정도가 더 떨어지겠지만 네. 어쨌든 2014년, 12년, 13년 이런 그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시장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지 않겠느냐. 즉 거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좀 오르는 추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또 마찬가지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8%가 또 올랐어요. 네. 재작년 같은 경우 3.4%가 올랐고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2%에서 2.8% 정도가 전세금이 상승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계속되고 있는 공급량이라든지 분양되고 있는 물건 이런 거를 토대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전세금이 지금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하겠지만 많이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이 전망치로 본다면 너무 이렇게 우려가 돼서 그냥 아예 이렇게 비관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조금 좀 약간 뭐 낙관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봤을 때 좋은 뭐 투자 아니면 좋은 거주 여건 있는 곳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조금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감정원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 토지와 주택, 혹은 아파트 이런 것들의 공식적인 가격을 산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하니까 조금은 너무 불안 심리를 갖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어서 1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갈 곳 잃은 투자 자금이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2016년 부동산 투자 팁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사실 올해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2016년 부동산 전략 팁을 좀 채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이걸 이제 종목별로 조금 네. 나눠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부동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선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라고 네. 한다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또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기존 주택 매입은 경매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도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급매물이라고 한다면 조금 유리한 여건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현장 가서 급매물이 얼마까지 있느냐, 그리고 이전까지 최근에 1, 2년 전후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가지고 얼만큼 가격이 떨어졌었던 사례가 있었는지도 네.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에 썼는데 지금 이제 낙찰가보다는 조금은 낮은 듯 해도 시장이 죽어가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중요한 건 이제 공급량에 항상 기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과도하게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원룸 수요들이 수요자들이 얼만큼 많은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배후 수요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예상 임대가 금액이 얼마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못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이제 주거 형태도 조금만 뭐 많다라고 하면 월세를 뭐 50만 원 받을 수 있을 걸 45만 원, 4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식으로 항상 배후 수요를 확인해서 투자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1층 상가, 고분양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상가에 또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주변 시세하고 꼭 비교를 해야 됩니다. 신규 상가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그 예상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서 내 거라고 해서 내 거를 갖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갖기 위해서 네. 매입은 했지만 정작 갖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비싼 네.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그 임차인 확보된 선임대 상가 이런 부분이 실제 임대 계약자라든지 업종 면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분양을 하면서 월세 금액 예를 들어 300인데 네. 300을 다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 실제로는 200에서 250인데 분양 업체에서 조금 이렇게 보조 금액을 이렇게 지급할 수도 있어요. 1년 네. 정도만큼. 그러고 나서 실제 임대 금액이 뭐 200이나 25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좀 분양받은 상가 금액이라든지 또 나중에 수익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꼼꼼히 살펴봐야 네. 되고요. 이제 토지 거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제 혜택 부분에서 올해부터는 약간 중과세라는 부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안 좋은데 어쨌든 관련 개발적 청이라든지 미래 가치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말고도 굉장히 좀 많이는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어떤 정도의 좀 종목에 맞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요거는 뭐 필요하신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네. 좀 많이 이렇게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안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부동산 투자 팁, 올해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부동산 투자 팁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12일 화요일과 16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그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상가 지금 투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한남동, 한남 오거리에 네, 그 아이파크 에비뉴라고 그 좀 주상복합식으로 들어오는 건물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1, 2층이 가능한데 제가 봐서는 아직 건물이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여기가 위치가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지 저는 봐서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 그러면 일단 분양을 받아서 제가 좀 사용을 좀 실수요로 사용을 하고 네. 만약 이제 나중에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때 되면 임대가나 이런 것들이 좀 오를 만한지 괜찮은지 네. 위치가 또 괜찮은지. 알겠습니다. 한남 오거리에 있는 이 상가 투자 괜찮은지 저희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위치가 한남동이고요. 네. 한남동에 아이파크 에비뉴 해가지고 네. 그 한남 오거리 이제 코너에 지금 막 이제 공사 중에 있는 네. 이제 그 280세대 됩니다. 이제 그 네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뭐 소위 그 오피스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분양을 할 때는 굉장히 그 경쟁률이 치열했던 곳이에요. 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상가를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제가 방금 전에 그 핫 이슈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상가를 매입을 할 때는 네. 항상 일단은 분양 금액 그리고 나중에 임대가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입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워낙 네. 그 지금 한남 오거리 자체에 어떤 상권이라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인데 일단 요 지금 말씀하신 요 한남 오거리 근처 이 바운더리 이쪽에 있는 상권이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상권이 좋아질 것인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근처에서 상권으로 본다면 이 한남 오거리에서 현재 대각선에 있는 그 이 한남 더힐 옛날 당국대 부지죠. 그 근처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지가는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 더군다나 또 이 그 순천향 배학병원이 있고 이 근처를 토대로 한 이쪽의 상권도 굉장히 지금 소위 점점점 상권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거리 코너 이 주유소에서요. 네. 이 한남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상권 자체는 아직도 상권이 약간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상복합식으로 위층에는 이제 주거지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있는 부분하고요. 여기 있는 1층의 상가를 모조리 이걸로만 그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가 분양되고 있는 게 지금 월세는 얼마를 책정을 할 것이고 또 분양 금액은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요 근처에 그 미소시티 있죠. 네. 자, 미소시티 이제 상가가 있을 거예요. 요런 그 상가 1층 상가에 있는 임대가라든지 또 혹시 거래가 될 수 있다면 현재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분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새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여건은 좋겠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이 상권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상가 분양받는 게 유리하고 위쪽에 있는 주거 형태는 오히려 더 단점인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위쪽에 있는 주거 형태가 좋다라고 하면 반대로
상권에 대한 부분이 좀 고분양가로 약간 그 오히려 그 좀 상반된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상가고 이 근처에 대한 상권이 현재 모습은 아니지만 너무 큰 기대치로다가 고분양가에 했었을 때 조금 나중에 좀 우려감 이런 부분도 좀 생기거든요. 혹시 지금 분양되고 있는 금액이 네. 얼마죠? 평당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요?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대라고 얘기를 하고 1층 같은 경우. 1층은 4천인가 5천? 그 정도? 자, 지금 4천에서 5천 사이는요. 네. 통상적으로 지금 한참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런 어떤 신도시 내에서 중심 상업지구 안에서 지금 분양되고 있는 금액이 한 4,50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주거 인프라의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곳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금액에 한해서라면은 분양 금액 그리고 실제 전용 면적이 있고 그리고 임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맞을 수도 있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 근처에 있는 상권 내에 그냥 그 현재 기존에 있는 상권들이 얼마만큼 임대를 받고 있는지를 출발해야 안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예상하기로는 평당 뭐 아니 그냥 어느 단위 면적당 해가지고 뭐 10평이다 그러면 여기 한 3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 상가 같은 경우 15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그 분양 받으면 큰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좀 이 근처에 있는 미래 가치는 좋은 것도 하지만 이 근처에 있는 현재 임대 금액에 대한 산정을 놓고 좀 분양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일단 그 주변 지역의 시장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와 다시 한번 통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실수요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건데 네. 투자로는 괜찮은 건가요? 네, 한번 자, 말씀해 주시죠. 이게 실수요자는 이제 내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느 몫이든 그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그 업종 같은 경우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요.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이 기본적으로 항상 임대를 내가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임대 금액을 산정해서 체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네. 상가에서 내가 운영했다는 건 하나 두 번째 문제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잘 좀 또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 해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문자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2873님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가지 조금 찍어봐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재건축이라는 이 지도를 한번 네. 보여드린다면은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네. 이쪽 뭐 과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초, 과천 쪽, 그 강남 쪽에서도 네. 서초,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저쪽 뭐 광명이라든지 네. 또 이제 뭐 시영 상암동 쪽에 있는 시흥이라든지 뭐 이 정도가 다예요. 네. 자, 그 안에서 어디를 할 것이냐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분석할 게 많거든요. 네. 자, 그리고 시점이라고 따진다면 사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재건축 시장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 부동산 네. 시장마저도. 그래서 지금 재건축에 좀 투자를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는 그 금액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요. 네. 조금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많은 이 상황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각 물량별로 그리고 각 매물별로 너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고 혹은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윤환 대표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이 전략을 세워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